네, 자 이번 순서는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 순서입니다. 오늘의 또 재미난 주제 가지고 오셨는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중국의 15차 5개년 계획과 방위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이제 중국의 15차 5개년 계획이 이제 내년부터 2026년부터 5년간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방위 산업에도 중국이 만만치 않게 돈을 많이 쏟아붓고 있던데 네. 방위 산업 관련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고 어느 정도 돈을 좀 쓰고 있는 건가요? 지금 네. 지난 몇 년간 중국의 국방 예산의 증가율이 대체로 한 7%에서 7% 초반대. 근데 전체적으로 급증하기보다는 앞으로 5년 동안도 물론 15차 5개년 계획이 아직 발표가 안 됐지만 네. 올해 3월 전인대에서 어느 정도 제시했잖아요. 그래서 성장률 자체는 계속해서 한 7% 또는 7% 초반대 안정적으로 늘려갈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중국의 국방 산업은 공격적인 성격 또는 글로벌 비즈니스 성격보다는 자유 국방적인 그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타국의 그 국방 산업이랑 조금 똑같은 기준으로 보기에는 조금 아직은 시기상조고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이게 중국 국방 예산 증가율인데요. 지난 몇 개월 보면 이게 박스 안에 있는 게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네. 네. 그리고 여기 25년까지인데 15차 5개년 계획이 나오면 여기 비슷하네요. 네.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금액 절대적인 금액 자체도 중요하지만 GDP 대비 국산 예산, 국방 예산의 비중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난 몇 년간 보면 그 중국의 경우에는 한 1.2%, 1.3%, 올해는 1.32%, 한 1%, 2%도 안 돼요. 근데 이게 그 2025년 기준 각 주요국들의 GDP 대비 국방 예산 비중을 보면 가장 높은 게 지금 사우디가 7%대고 러시아가 6%대, 그리고 미국은 3%대, 한국 2%대, 중국의 경우 맨 오른쪽 1.3. 그래서 글로벌 주요국의 평균 그 비중에 비해서는 중국은 국방 예산에 있어서든 GDP 대비 그 국방 예산 비중에 있어서든 이제 안정적으로 간다. 이게 주요 컨셉이에요. 네.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 같았는데 그것보다는 좀 안정적인 비중 위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 15차 5개년 기간 동안 이 방위 산업의 발전 방향성은 어떤 윤곽을 좀 가지고 네. 있는지 대체적인 윤곽을 네. 한번 짚어보죠. 올해 전인대 이후에 뭐 여기저기 좀 취합해본 결과로 네.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한 7% 정도 안정적으로 성장한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의 경우 예를 들어서 대부분 방산 업체는 거의 다 상장했잖아요. 근데 중국도 상장한 기업도 많은데 상장하지 않은 기업이 사실 더 많아요. 국영 기업이 맞나요? 거의 90% 이상은 국영기업. 근데 화면을 보시면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국의 그 수많은 방산 그룹인데 요중에 요 10개가 10대 방산 핵심 그룹입니다. 네. 근데 이게 무조건 다 국유기업이죠. 근데 요 자산 증권화 비율이 원래는 다 비상장인데 상장이나 채권, 주식 발행이나 채권 발행에 의해서 자산 시장에서 유통하는 비율이에요. 이걸 자산 증권화 또는 자산 유동화 비율이라고 하는데 요 10대 그룹을 보시면 우리가 2023년이 최근이니까 보시면 60 몇 프로도 있고 20 몇 프로도 있고 50 몇 프로. 그래서 10대 핵심 그룹 중에 이 증권화 비율이 50% 이상인 게 5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자산 운용 이런 관점에서는 이 산업 10대 방산 그룹이 방대하긴 한데 아직은 증권화 비율이 아직은 낮다. 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이미 올해 나온 거는 앞으로 3년 동안 아직은 비상장인 요 방산 그룹이라든지 또는 이미 상장한 거 안에 뭐 자회사도 있고 네.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이 방산 그룹의 IPO를 더 가져가겠다. 네. 이게 두 번째 특징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연간 국방 예산이 7%대라서 높지는 그렇다고 않은데 근데 하셨죠? 네. 이 자금을 어디에 더 중점적으로 투자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최근에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 전쟁을 보면 과거에 비해서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는 무인기 사용이 아주 많아졌고 그리고 AI 네, 기술이 많다는 맞아요. 거.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전쟁하는 것보다는 사실 그렇죠. 혁신 기술을 위험하기도 통해서 하고. 예. 그래서 매년 7% 안정적 성장이지만 요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분야는 아무래도 드론이라든지 잠수함 또는 AI 그리고 또 해공 로켓 6 요게 더 거의 다 저번에 8월 26일에 중국 정부가 군이랑 상관없지만 민간 전체적인 산업에 AI를 융합시키겠다. 그러면 군 쪽도 물론 그쪽이랑은 좀 별개지만 육군, 공군, 로켓군 그리고 해군 이 4개 파트에 다 AI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혁신 기술을 더 많이 투자하겠다. 이게 네. 세 번째
방향성이고요. 네 예. 번째는 똑같은 제품이라도 예를 들어서 이 각국의 요 비중을 보면 미국이 요 군비 절대적 금액 자체가 크잖아요. 근데 그렇죠. 단순히 이렇게 볼 거 아니라 똑같은 전투기 한 대를 생산해도 파란색이 미국인가요? 네, 요게 네. 가장 긴 장대가 약간 예. 미국 네, 같고 요게 저쪽 미국입니다. 우측에 있는 게 8호. 중국이네요. 네, 요 막대는 그 국방 예산의 금액입니다. 그리고 요 박스 압도적이네요. 안에는 GDP 대비 국방 예산의 비중. 네. 근데 요 금액만 보면 미국이 절대적으로 높은데 높은 건 맞지만 근데 미국에서 전투기 한 대를 생산하는 원가랑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생산하는 원가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물가나 그 생산 비용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래서 중국의 그 앞으로 5년 동안 국방 산업의 발전형 방향성의 네 번째가 첫 번째는 그 고품질 저비용 이거는 계속해서 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AI나 무인기나 네트워크.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성장 속에서 몇몇 핵심 분야, 특히 AI의 융합 이쪽으로 더 강력하게 투자하겠다. 네. 네. 근데 이제 중국은 아무래도 이 군사 장비에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달 전쯤 있었던 이제 열병식에서도 미사일과 여러 가지 군사 장비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우리가 또 수혜로 가져갈 만한 종목들이 있는지 네. 아직은 좀 증권화가 많이 덜 됐다고는 했는데 네. 그래도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종목은 많은데 이게 좀 분산되다 보니까 음. 쭉 말씀드리고 그중에 한 두세 개 핵심 종목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9월 3일 열병식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글로벌 또 미국이든 뭐 동남아든 전 세계의 어떤 반응이 중요하잖아요. 그쵸. 반응이 딱 두 개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미국 쪽 반응. 9월 3일 열병식 바로 다음 날 9월 4일에 미국 국방부, 지금은 전쟁부라고 하죠. 국방부 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미국은 중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 미국의 과제는 자체적인 전략적인 부분을 보장하는 거다. 그리고 9월 25일 지난주에 미국의 태평양 육군 사령이 세미나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9월 3일 열병식을 봤다. 열병식에서 전시된 여러 가지 장비를 봤다. 네. 그걸 보고 나의 소감은 이제 미국의 그 군 쪽 그 전략적인 방향은 타국에 대한 타격보다는 우리 자체적인 전략을 강화하는 데 더 중심을 둬야 된다라고 예.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 종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매년 7% 초반대 성장하는 국방 예산 중에 핵심적으로 투자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첫 번째는 전투기. 이 종목은 많이 올랐네요. 네, 자관국미는 민간 공급도 하고 군용 공급도 합니다. 예. 자관국미가 그 첨단 반도체는 아니고 민간 일반적인 반도체도 하는 동시에 군 쪽에도 반도체를 납품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다 납품한다. 자관국미가 어디에 해당되는 종목이냐면 이제 장비 쪽에 더 강화할 부분은 신세대 전투기가 있고 무인기, 드론이 있고 정밀 유도 무기가 있고 수중 공방 체계가 있는데 이 자관국미라는 종목은 첫 번째 전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종목. 그리고 항천전자는 무인기 쪽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으로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가우더 적외선 딱 이름 보면 적외선. 요거는 정밀 유도 무기, 미사일 장거리 로켓 요쪽에 들어가는 적외선이랑 관련된 네. 공급사고요. 다 흐름이 좋았네요. 네. 그리고 정밀 유도기 그 미사일 장거리 로켓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중에 항천전자는 아까 그 무인기뿐만 아니라 미사일 쪽에도 핵심 부품을 공급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수중 공방 체계는 그 수중에 무인 장비도 있고 여러 가지 감지 체계가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상탄 전기 기계. 그래서 이런 네 개 분야는 요 종목까지 보시면 되고 또 네. 근데 가장 장기적인 트렌드가 아무래도 AI의 기술 그러니까요. 융합이잖아요. 네. 어떤 분야든 다예요. 근데 네. AI랑 관련된 종목이 좀 많은 편인데 네. 그중에서 몇 개만 말씀드리면 짤막하게 좀 네, 볼까요? 사실상 예. 근데 겹치는 종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이 자관국미가 오르는. 아까 네. 전투기에 들어가고 그리고 AI 그 군사 AI 시스템에도 자관국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 중국의 국방 예산이나 또는 그중에 AI 쪽 투자 이런 것 중에 첫 번째 수혜주가 자관국미입니다. 네. 그리고 자관국미랑 좀 비슷한 성격이 푸단 마이크로 일렉. 근데 종목 코드를 보시면 688. 근데 이건 안 자관국미는 되겠네요. 예. 네, 공공이니까 할 수 네, 있겠네요. 그래서 자관국미.
거의 688로 시작한 종목이 많긴 해요. 네. 아무래도. 그리고 또 AI 군사 AI 밸류 체인에 들어가는 종목이 중커싱투도 있고요. 근데 688로 된 게 삭제 안 한 거는 688 삭제하면 거의 3분의 2가 없어져요. 네. 그래도 투자할 수 있는 걸 찾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그리고 예. 요거 넌커 테크놀로지도 군사용 AI 쪽에 들어가는 그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603859 요거는 투자 가능하고 네. 그리고 국외 과기 또는 예. 고릴테크 600562. 그래서 중국의 국방 그 투자 전략이라든지 또는 군사 AI 밸류 체인이랑 관련된 종목 중에 대체로 한 3개를 꼽으면 첫 번째는 요 자광국미, 자광국미. 민간 군용 다 납품. 그리고 두 번째는 넌커 테크놀로지. 요거는 군 쪽에 그 소프트웨어 쪽에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국외 과기 또는 고릴테크. 이 3개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기타 네. 종목은 물론 688로 시작하는 종목도 많고 또는 뭐 핵심 부품이 그냥 핵심 부품인 아닌 일반 부품인 성격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냥 만약 선택과 집중이라면 그냥 자광국미 하나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빠르게 종목들을 나열을 해주셔가지고 일단은 AI와 또 중국의 방위 산업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관련된 종목으로 함께 꼽아주신 종목들이 있는데요. 바로 자광국미 그리고 국외과기 그리고 능과과기죠. 이 세 종목을 탑픽으로 꼽아주신 가운데 자광국미를 또 탑픽 추천으로 해주셨으니까요. 이 종목의 흐름도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